오늘은 불시잡변 세 번째 시간으로 심성에 대한 비판 편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불시잡변 책은 소개를 안 해드리고 그냥 내용만 소개해드렸는데, 불시잡변 책을 우선 소개를 드릴게요. 불시잡변 책이 구글 플레이북에 굉장히 싼 가격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예전에 읽은 책이 아니라 이번에 사서 읽게 되었는데, 타경현 씨가 이제 엮은 책으로 앞부분에는 자기가 쓴 글이 이 삼봉 정도전의 홍봉 구조와 이데올로기 정치학에 대해서 조금은 나와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불시잡변이 원문과 함께 해설이 같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너무 싸니까 뭐 사서 읽을 만한 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불시잡변의 세 번째 장부터 3, 4, 5, 6 그 네 장은 그 이기론, 심성론 쪽으로의 얘기예요. 이기론은 주자가 만들어낸 성리학, 그러니까 원래 논어가 바로 그 유교의 시조인 공자께서 이제 얘기하신 논어에서 이제 논어를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은 보면은 굉장히 즉흥적이고 마치 그 예수님이 제자하고 얘기한 걸 담아뒀듯이 즉흥적이고 서로 간의 대화이고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유교가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발전을 했는데, 그것을 그런 즉흥적인 거고 대화적인 그런 게 아니라 주자는 상당히 틀에 맞춰서 그 철학적인 틀을 딱 짠 사람이 주자예요. 그래서 그 틀을 짜서 유교의 틀을 짜서 한 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래서 이 주자가 1100년도에서 1200년도 정도에 사는 사람인데 성리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성리학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게 여기에서는 그 정도전이 성리학으로 불교를 비판하지만, 실은 성리학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 게 바로 불교예요. 불교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유교가 논어가 이제 성리학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이론적인 면이, 그 논어가 약간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면으로 이제 약간 변신을 한 게 성리학이 되죠. 이제. 대부분 이기론, 이런 심성론 이런 얘기는 듣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우선 이기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는 그때 당시에 쓴 사람들이 우리 요새 사용하는 심성 이런 거하고 많이 이 뜻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보면 중용의 제일 앞부분에 보면 천명지위 성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이 명한 것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대. 여기서 성은 본성 이런 뜻이에요. 본성. 성은, 천은 하늘. 요새 우리도 뭐 하늘님, 옛날 사람들도 다 하늘에 어떤 도덕적인 뭐가 있느니 없느니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어떤 하늘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게 이 나의 본성하고 통한다 이런 얘기죠. 이거하고 그러니까 천명지의 성을 정확하게 표현한 얘기가 실은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칸트가 저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도덕률.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하늘에 빛나는 별과 내 마음에 빛나는 도덕률이다. 그러니까 도덕률이 여기서 얘기하는 성, 내 마음속에 어떻게 내가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게 옳은 것이다, 이게 착한 것이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신비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 그러니까 이런 천, 거의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중용에서 하는 얘기랑.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성이란 얘기는 이제 대충 아셨겠죠. 성이라는 거는 본성이고 하늘에서부터 받은 것이고, 하늘의 어떤 이치가 내 몸 안에 어떻게 신비롭게 내가 하늘의 이치가 내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게 성이고 이치, 하늘의 이치고, 그게 나의 본성이고, 이것이 인의예지라는 사단하고까지 연결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심은 이치의 이제 반대되는 이제 어떤 진료에 해당하는 거죠. 진료. 그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하는 얘기는 진료, 물질,
정확하게는 진료가 훨씬 더 제가 볼 땐 거의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고 진료라고 생각하면 돼. 진료. 기라고 하면 요새 사람들은 기를 뭐 신비로운 것, 뭐 뭔가 이런 식의 개념을 자꾸 갖고 있는데 이때 사람들 생각에는 거의 물질, 요새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진료에 해당한다고 보면 돼. 이치와 진료. 그리고 힘은 그러니까 본성이 뭐예요? 본성이 어떤 이치가 들어와 있는 게 본성이고 힘은 이 이치가 작용하는 것이 힘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체와 본성의 또 이게 실체, 이치, 성이 실체고 심, 기 이게 속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4단은 그 뿌리고 실제로 칠정은 뭐예요? 희노애락, 애오욕이라고 해서 뭐 나쁜 것도 있잖아요. 칠정에는 신호가 있고 화도 내고 막 싫어하고 막 이런 것도 미워하고 나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속성이기 때문에 이 유학자들이 설명할 때는 이 칠정은 속성이기 때문에 나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과 성이 이제 실체와 속성,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성리학에서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실체 속성 이게 항상 불교에서는 항상 이런 거는 상당히 뭐예요? 논리적인 것 같지만 실은 실제가 아니다. 항상 이렇게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유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이기론, 심성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아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우리나라의 한국의 이제 이 퇴계 이황 집회에 딱 얼굴이 나오시는 퇴계 이분하고 고봉이라는 이런 좀 젊은 그 당대의 젊은 학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4단 칠정 논쟁 유명한 논쟁을 했어요. 근데 이게 책으로도 나왔거든요. 이게 2003년도에 이게 제가 2003년도에 사서 봤었는데 2003년도에 이게 25,000원이었는데 요새도 25,000원이더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더 깎여 한 1,500원쯤 더 깎아서 팔더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었고 그래서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 우리가 지금 4단 칠정이 뭔지 만약에 알고 싶은데 잘 멍하게 솔직히 감이 안 오잖아요. 근데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이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잘 들어보면은 얘가 무슨 왜 4단 칠정이 왜 뭐가 중요하고 이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뜻이고 이런 걸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옛날 고전이니까 사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기론에 대해서 좀 아시고 싶으신 분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정도전이 3장이 바로 불시 심성지변인데 원문에서 그 나오는 얘기는 뭐 어쨌든 간에 심성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그 육아의 심성론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아에서는 이 마음은 기, 작용과 성, 이치, 본성, 작용과 실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불가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네들은 뭐 이제 불교의 마음과 본성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어떨 땐 이런 소리 했다, 어떨 땐 저런 소리 했다가 막 그런다. 본성이 어떤 때는 뭐 이제 이것 뭐 본성이 뭐 변하지 않는 거라고 했다가 어떤 때가는 평상심이 본성이라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육아의 심성 이론으로 불가의 이론을 비판하는 게 불시 심성지변인데 여기서 정도전이 비판하는 이 마음과 본성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원래 불교의 정통적인 불교의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변용된 불교의 내용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그 다음 장이 불시 작용 시성지변이라는 장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작용이 곧 본성이다라는 얘기. 즉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원문을 보자면 그러니까 불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평상심이 곧 도이다. 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평상심이 작용, 평상심을 그러니까 유교에서 얘기하는 곧 작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아니라 작용, 본성과 작용과 성과 심 이거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을 평상심이 곧 성이 본성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칼 잡고 막 휘둘러 죽이는 것도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이것도 뭐 마찬가지 얘기고, 그 다음에 불시 심적지변. 그 다음 장은 불시 심적, 마음의 자취, 자취에 대한 비판인데, 원문을 보자면 문수보살이 뭐 술집에서 놀았는데 그 행적은 그러나 마음은 옳다. 계속 비슷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제 불시하게는 경으로 안을 곱게 함이 있으나 의로서 밖을 방정케 함이 있지 않다. 즉 불교 공부를 니네가 많이 하면 우리 그러니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 유교는 이런 식의 뭐 수행하는 것도 있고 본체와 속성을 잘 알고 있고 이런데 불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불교 공부하면 결국은 막히고 고루한 자는 고고한 대로 들어가고 소통한 자는 방자한 대로 돌아간다. 제대로 수행을 못한다, 이걸 불시 공부를 해봤자, 불교 공부를 해봤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이 이제 3, 4, 5, 6장인데 이제 이게 네 번째, 여섯 번째 장이죠. 도기지변. 도와 기는 이제 그 주역에서 나온 얘기인데, 주역에서 형이상자 위기도 형이하자 위기 위지기 해가지고 형이상학 형이사학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다 주역 거기에서도 나온 얘기. 그러니까 형이상적인 걸 도로 보고 형이하를 기로 보고, 그러니까 계속 하던 얘기죠. 이게 실체, 이치고 이게 기, 심성, 심 뭐 이런 거로 보는 거죠 이제. 근데 여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막히고 고루한 자는 원문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게 불교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불교에 이제 그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막행막식식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제 깨달음을 얻으면 막 이제 막행막식을 한다, 이런 것도 이제 비판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실제로 불교 부처님께서는 이제 막행막식을 어떻게 보셨을 것 같은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부처님은 항상 이제 세간법을 존중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그 선사들이 막행막식 하는 게 그 이유가 어떤 건지 잠깐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선사들이 이제 막 수행을 할 때는 이제 계행을 열심히 지키잖아요. 그렇죠? 계행을 열심히 지키고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탁 깨닫고 보니까 이게 계행이 그냥 수단이고 그냥 얽매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제 탁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별거 아니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잠깐 막 술을 먹는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 불상을 막 땔감으로 써버린다든가 막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게 막 이제 책에도 나오잖아요. 불상을 막 땔감으로 떼버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깨달았을 때 이제 계행이라는 거에 이제 이게 그냥 방편법이로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런 막행막식도 사실 그 실제 뭐 이제 범부들이 하는 이런 악한 행위 이런 거에 비하면 사실 막행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귀여운 수준이죠. 막행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안 그래. 그리고 부처님께서 또 하나 막행막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이제 깨달음 얻고도 막 수행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는 왜 그러냐 하고 물어보면 항상 후하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나 스스로도 즐기기 위해서, 나 스스로도, 왜냐면 선정이 즐겁기 때문에 스스로 즐기기 위해서,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걸 즐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 근적정, 낙어 근적정, 근이 그 감각이 고요한 것을 오히려 좋아한단 말이에요. 술 먹고 막 이러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근이 적정하고 이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즐긴다는 거예요. 이런 걸 수행하는 것을.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죠. 그런 걸 해도. 그리고 후하게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신 게 후하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제 너네들한테 이제 어떻게 수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몸으로써 가르쳐 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행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계행은 이 선사들도 마찬가지로 하시겠지만 계행은 실제로 일종의 선봉장이라는 그러니까 계행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행은 일종의 내가 어떤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쓰는 선봉장이다 이런 거 생각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뭐 이 방자한대로 가야 되는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그 계행이 섬에 대한 시를 한 수 소개시켜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학에 대한 시인데 개와 내가 서로 싸운다면 이것은 하장이다. 상장이 못하고 아래 수준 낮은 장수다. 개로서 말을 제압하는 것이 말을 제압하는 것이 이것이 진짜 상장이다. 깨끗한 개로 전진하고 즉 군대의 선봉이 된다. 즉 계행이 군대의 선봉이 된다. 군대의 선봉이 위 군지 선봉, 이 정계전진 위 군지 선봉, 이 정수보토 즉 정수는 여기서 그 수행을 명상 수행, 선정 수행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 선정 수행이나 명상 수행 이런 것을 보토하고 개정의 사막이죠. 즉 개정해 지혜로서 마지막으로 그 땅을 얻는 거죠.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얻어서 쟁취하는 게 지혜죠. 항상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계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선봉장인데 개하고 개를 내가 만약에 좀 하다가 여러분도 불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꼭 스님이 아니더라도 계행을 조금씩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에게 맞는 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걸 하는데 계행을 좀 지키다가 조금 못 지켰어 하고서 자기를 책망하고 막 이러지 말라. 자기를 책망하면은 무슨 얘기야? 그게 뭐예요? 만약에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봉장이 있어요. 이제 선봉장이 했는데 나가서 싸워서 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가서 싸워서 지고 들어왔는데 그 애가 들어오는 걸 보고서 야 이놈의 새끼야 넌 뭐야 그러고 너 하지마 그러고 목을 쳐버리면 돼요 안 돼요? 쳐버리면 안 되겠죠. 잘 달러가지고 다시 싸울 수 있게 해야죠. 그쵸? 그리고 우리 편끼리 싸우면 안 돼. 이 선봉장하고 만약에 내가 제 최고 이제 왕이라고 생각해보죠. 내가 왕이고 선봉장이라고. 그럼 선봉장을 잘 다루고 해가지고 이 마귀를 제압하도록 해야지. 바깥에 있는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게 해야지. 걔하고 그러니까 나하고 싸우지 말고 걔로서 이제 마귀를 제압하고 전진하는데 수단으로 삼아라. 요것만 알면 사실 막행막식을 해야 될지 뭐 계행을 잘 지켜야 될지 이런 거는 그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계행을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 5개를 대부분 불교 믿으신 분들은 5개를 지키실 거고 하겠지만 5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에게 내가 내 삶을 어떤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게 컨트롤할 수 있는 몇 가지 이걸 해야지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이제 그냥 자기한테 계로 정해서 나는 오늘부터 이것을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이게 계행이 얼마나 나한테 유익한 건지 그러니까 내 편이 선봉장이니까 이게 얼마나 나한테 중요하고 고마운 앤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계행을 할 때 한번 해보고 한 주 정도를 이제 기간을 잡고 만약에 예를 하나 만약에 들어서 저는 뭐 담배를 안 피지만 만약에 담배를 끊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에 나는 이번 주에는 담배를 하루에 한 개 피씩만 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주 동안을 일주 동안 그거를 한번 죽어라 하고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일주가 지났을 때 너무 힘들다 그러면 조금 느슨하게 해서 그걸 좀 바꿔요. 규칙을. 그리고 좀 규칙을 바꿔서 다시 해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한테 적정한 수준의 그게 되거든요. 계행이. 그러니까 만약에 뭐 자기가 만약에 내 삶에서 뭐 이런 걸 나는 너무 많이 한다. 그럼 줄여야 되겠다. 아니면 이건 매일마다 나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딱 정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나는 항상 하루에 30분 운동을 한다. 아니면 이틀에 한 번 30분 운동을 한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일주는 반드시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 일주가 지나서 아 정말 좋구나. 그러면 그냥 계속 하면 되고 좀 더 세게 해야 되겠다 하면 좀 늘리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주 텀을 가지고 약간씩 조정하면서 하면 그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거니까 뭐 꼭 누구에게나 맞는다고 보장할 수 없지만 하여간에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